예, 2023년도 행정 절차론 기출문제를 간략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문제 1에 있는 사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물음 1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하여 현장 조사 당시 갑이 법률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 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 가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정치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크게 논점이 두 개는 있지만은 처분의 사전 통지에 설명하는 게 거의 이제 10몇 점 정도 될 거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게 또 이제 몇 점 정도 될 가능성이 높겠죠. 비율상. 근데 이제 우리가 2024년도 행정절차론 기출문제를 간략하게 해설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이제 이걸 이해 못하시는 분은 2024년도 행정절차론 기출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처분의 사전 통지에 관해서는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도도 나오고 2024년도 기출문제도 이 처분의 사전 통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처분의 사전 통지는 원칙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사전 통지를 안 해도 되는 경우, 안 할 수도 있는 경우 이 두 가지는 꼭 적어야겠죠. 왜냐면 그 두 가지가 이렇게 근거가 생기면은 어떻게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이제 검토를 이제 볼게요. 왜냐하면 그 사전 통지에 관해서는 2024년도 기출 문제에서도 간략하게 설명했으니까 이제 어, 행정청의 주장 요지는 갑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그 경위를 직접 진술하였으므로 사전 통지가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 사전 통지 앞서 이렇게 제시한 사전 통지 생략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먼저 이제 단순히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 통지는 당사자가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처분의 내용, 원상 복구 명령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는 취지이므로 갑이 현장 조사 당시 단순히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처분 자체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주장은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대법원 판례 태도도 뭐냐면은 대법원은 사전 통지 절차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라고 보고 있고 단순히 위법 사실 인정만으로 이를 생략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어, 어, 이제 입장이긴 합니다. 예. 이제 이러한 어떤 판례 경향에도 비추어 보면은 현장 조사에서 갑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유만으로 사전 통지를 생략할 수 없으며 행정청의 이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될 수 있으면은 이 국민의 권익에 제한이나 이제 그 의무를 부과할 때는 국민의 어떤 민원인에게 유리하게 검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되 반대로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시험이니까 안전하게 가야겠죠. 그래서 행정청이 이제 이 사례의 행정청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시정 명령을 한 것은 위법 처분 절차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물음 2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 제출 기회 부여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12개년도를 보시면은 나중에도 이제 말씀을 다 드릴 거예요. 자, 그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회 부여에 관하여 현장 조사 당시 갑이 법률
위반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으므로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의견 제출 기회 부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이것도 논점이 이제 두 개죠. 예. 이제 이것도 먼저 이제 행정절차법 제2조 제7호 의견 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떤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하죠. 예. 그래서 이제 사전 통지 후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민원인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행정청의 어떤 행정의 절차를 규정한 것도 있지만은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하위 법률에서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런 의견 제출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행정절차법 제21조상 사전 통지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거나 이 부분은 이제 2024년도 기출문제에서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전 통지의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16두 41811 판결에서도 이제 행정청이 치매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처분은 이제 적법하지 않다. 단 이제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할 경우에만 이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의견 제출에 관련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를 해보면은 먼저 이제 현장 조사 당시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를 보면은 갑이 현장 조사에서 위반 경위를 진술한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고 처분 자체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견 제출 기회가 제공됐다고 볼 수 없고 의견 제출 생략 사유 해당 여부에 또 포함되는지 검토하더라도 갑은 위법 사실은 인정했으나 시정명령, 원상복구 처분에 대한 의견을 낼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죠. 의견 제출 생략 사유에 해당되지도 않는데 이런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그 행정청이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행정절차법과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현장 조사 당시 의견 제출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청이 이를 생략한 것은 위법한 절차 진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절차적 위법으로 그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행정사 업무를 보면은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사례입니다. 그래서 행정사 기출 문제가 공부용, 즉 시험 대비용으로도 좋지만은 행정사 실무를 또 한 번 더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 절차론에서 행정절차법 문제는 논점이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만 제대로 하면은 상당히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